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래도 이 세상은 남녀가 공존하고 잘 지내야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뭐 여자분이 뭐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자분들 관련 썰을 풀면, 저분은 여자한테 뭔가 대인 게 있나? 여자한테 왜 이렇게 악감정이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근데 저는 악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악감정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안타까워. 여자분들이 뭐 좀 지금 사는 것들 보면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아요. 저는 그걸 바로잡고 싶어요. 근데 미디어가 이걸 잡아주지 못해요.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처 여자 또래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심지어 미디어마저도 그 어떤 곳에도 여자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짚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저는 이걸 계속 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좀 바꿀 수 있다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이걸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가 공존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결혼하더라도 건강한 정신을 가진, 좋은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 명이 피해를 받으면 그것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혼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혼인이 떨어진다고, 뭐 출산이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막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율 높다는 건 다 알잖아요. 도시인분들 많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잘못 결혼해서 이혼할 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짝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짝을 못 만날 바에는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겠다, 아니면 뭐 해외에서 짝을 만나봐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바뀌는 게 저는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치심을 많이 줄여야 돼요.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그 잘못된 어떤 소비관념이나 그 경제관념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잘 안 먹혀요. 네, 안 먹힙니다. 저 여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 삽니다. 결혼을 해야. 그러면 결혼할 거면 결혼할 수 있는 좀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자분들이 하는 방식은 결혼하는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이 말 들으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나이가 먹으면 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눈을 올려요. 이건 남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차잖아요. 나이가 차면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어떤 그런 좀 시장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가 나이가 찼구나,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남자가 성실하면 그거 이해하고, 나도 이제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꿀 건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결혼시장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선자리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오히려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고 더 속물근성이 강해져요. 남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안 보나? 이제 아줌마나 소리 들은 나이인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제 애도 못 나올 텐데. 거기다가 여기 나온 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직도 자기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 앞으로 저 나이대 분들 만나면 안 되겠다, 답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분들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알아야 될 게, 결혼시장에 나이 먹고 남자가 나오잖아요. 사실 남자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여자들은 아쉬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 먹고 결혼시장에 나온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나이 먹고 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분들 그거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이제 직장도 이제 앞으로 더 못 다닐 것 같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더 이상 이제 혼자 살다간 답이 안 보이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남자는 어떤 상황이냐? 남자란 동물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결혼하러 안 나옵니다.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도 외모나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 나까짓 게 무슨 가정을 만든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남자가 결혼식에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건과 능력이 된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선자리 같은 데 나올 때 남자 직업이나 어떤 연봉 보고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남자는 설령 내가 여기서 원하는 짝 못 만나도 사실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외로울 수는 있겠죠. 여자는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공존해야 된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이 그 공존을 스스로 좀 못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제가 썰을 푸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남녀 성별이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인생 자기 결정하고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결혼하고 비혼하고 혼자 살고 국제 결혼하고 등등, 그 모든 선택은 개인의 선택일 뿐 사회나 기성세대 및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불가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수 대상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 인생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 남성의 초식화 비혼 그리고 국결을 선택하는 것은 현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비로소 남성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기들은 바뀔 생각이 없고 남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남성들의 선택 존중해주면 그만입니다. 알아서 각자 잘 삽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비굴해지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비굴해지냐? 남자들의 국제결혼을 못마땅해 해요.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우리 싫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짝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건데 그냥 받아주면 안 되냐? 이런 마인드인데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 쿨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쿨하지 못해요. 지랄을 틉니다. 국제결혼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어떻게든 막 안 좋게 얘기해요. 쿨하지 못해. 근데 어떻게 국제결혼 하는 거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왜 그러냐 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만약에 나이 먹고 혼자 되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성환이 다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앞가리 못하는 사람 중에 멘탈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멘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나이 때도 멘탈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기가 지난 한 나이 마음 먹었어요. 근데 월급을 벌어도 한 200만 남짓도 받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 뭐 이것저것 빈가 뜨나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나 월세 살아. 이것저것 내고 나면 빠듯빠듯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나 같은 사람 뭐 만나겠다고 이렇게 선자리 같은 데 주소 내주지 않아요. 부모도 나이 먹었어. 그래서 전화 오면 한 번씩 와가지고 너 언제 시집 가냐고 전화 와요. 그런 거 막 히스테리 받아. 그럼 멘탈이 건강할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 오히려 막 그런 생각 들어. 아, 내가 왜 20대 시절에 나 좋다고 그 매달렸던 남자를 내가 왜 마다했을까? 이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나이가 차서 혼자서 문제없이 제대로 사는 분들 찾기가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면서 이제 국적이라는 이제 해외 여자 아가씨들이 애 키우고 사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쿨하게 보지 못해요. 어떤 분이 이제 여자도 국제결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자도 국제결혼 하려면 능력이 좋아야 돼요. 아주 좋아야 돼. 왜냐하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처럼 남자가 여자를 평생 책임지고 먹여 살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정서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 여자분들이 국제결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래요. 그래서 국제결혼 이제 국적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도 국제결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국적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미국, 영국, 호주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횟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그래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됐냐? 일단 유학을 가가지고 잘 사는 나라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해외 남자하고 이제 만나서 연애하고 나서 결혼한 케이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난 케이스보다 내가 그 나라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근데 여자가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갔다고 치면 집에 돈이 많은 거겠죠. 보통 여자분들 유학 가고 싶어도 집에 돈 없으면 못 가잖아. 왜냐하면 유학 가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집이 사니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남자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너도 벌고 나도 벌고 반반씩 벌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정 이상의 능력이 안 되면 결혼 못 합니다. 돈도 없으면. 그래서 아마 국제결혼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업주부 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받아줘요. 예, 유럽에 있는 나라들 남성들은 만약 여자가 먹고 논다고 하면 아무도 같이 안 살 겁니다. 아무도 같이 안 살아요. 유럽은 철저한 평등이에요. 철저한 평등. 유럽 여자들도 그 프랑스, 독일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자가 전업주부가 이해 못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 못해요. 아니 남녀 평등인데 여자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못해? 그 여자 어디 팔다리 아프니? 아픈 데 없잖아. 왜 일을 안 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의 페미 문화하고 유럽의 페미 문화하고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알고 계십니까? 유럽의 페미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남자만큼 인정이 달라는 거예요. 남자만큼 할 테니까.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으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 페미예요. 대신에 남자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남자한테 힘들지 않겠다. 남자한테 기대지 않겠다. 의존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달라 이거예요.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이게 페미입니다. 여성인권은, 그러니까 유럽의 여성인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페미는 사실 무시할 게 없지 않나 여러분? 아, 여자가 자기 역할 다 하고 자기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인정해 줘야지.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일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자리만 많이 달라 그래. 기껏 자리 만들어주니까 더 달라 그래요. 어디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들 해주는 건 없어요. 이걸 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런 그 페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 문화 이해 못합니다.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우리나라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심하겠습니까? 안 심하겠습니까? 부작용이 심합니다. 여자들이 뭔가 지금 뭔가 이제 이상하게 빠져있는 것들, 뭐 결혼 시장에서 뭐 남자한테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연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굉장히 부조리가 심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부조리가 심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자신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라지겠죠 그거는. 돈을 결혼해야 모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돈을 잘 모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돈을 안 모은 사람이 결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돈을 더 까먹습니다. 더 까먹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부마다 다른데 돈은 결혼해야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잘 모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결혼해야 따다 보니까 돈을 잘 모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모은 돈도 관리 못하고 흥청만 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 결혼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못 모으지. 아니 돈이 모이지가 않죠. 왜냐? 남자는 쇠가 빠지게 돈을 벌지만 한쪽은 남자가 버는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돈이 안 모여.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합니다. 이걸 자신들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 이거 몰라요. 뭔가 받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들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이가 찬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뭔가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 남자는 그냥 이렇게 혼자 살 거니까 혼자 살거나 국제결혼 할 테니까 여자는 니들도 그냥 혼자 살면 혼자 살든가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누가 어떻게 살든 참견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여자는 지금 참견하고 있잖아요. 참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들이 살기 힘드니까. 근데 자신들이 왜 살기 힘들게 됐을까? 그 자기 자신들이 자초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결과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다고.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부터 살기 힘들다고 하면 그 원인은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남자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해야 돼요. 워낙에 비정상적인 게 많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미 시기를 넘어가신 분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신 분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의 젊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이 젊음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나이가 찼다는 건 이제 젊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생물학적인 젊음이 끝났다는 겁니다. 젊음은 돈 주고 어떻게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함부로 쓴 대가, 뭔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껏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뭐 한국 남자도 결혼이 힘들겠지만 여자도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동안 한국 결혼 문화는 한국 여자 말고는 경쟁자가 없었지만 이제 외국 여자들이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력이 강해요. 한국 여자분들 외국의 여자분들이 뭐 못산 나라 왔다고 안 좋게 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더 좋게 봐. 왜냐? 일단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월등하게 어려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한국보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그리고 국제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한국에 결혼하면 여자들이 경제권을 달라고 하죠. 자기가 경제관리 못하는데 경제권 달라고 하잖아. 근데 외국은 보통 이제 국제결혼하면 대부분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있죠.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출산도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국제결혼 해가지고 뭐 애를 못 가졌다, 아니면 애가 뭐 병에 걸렸다,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애는 승승부 잘 났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여자분들은 또 자녀를 많이 낳기 원해요. 왜냐, 국제결혼을 하는 국가들의 여성분들은 출산이 높은 나라에서 오는 나라, 왔기 때문에 오히려 외동을 더 이상하게 생각해. 외동을. 대한민국은 왜 한 명만 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대가족 형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국제결혼 할 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많은데, 그 나라 보면 그쪽 나라는 출산을 하는 것을 고통에 여기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출산하는 걸 굉장히 고통이라고 올려치기를 많이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출산 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펌핑을 많이 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다른 출산 더 많이 한 나라는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여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출산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출산을 못한 사람도 많은데, 뭐 출산의 고통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 거기다 전 세계에서 유리도 없는, 어?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전 세계 꼴등 아니 꼴등. 꼴등 국가에서 출산 운한다는 게 나 말이 안 되네, 이게. 어? 앞으로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전 여자분들이 좀 올바른 가치관에 닿기를 바래요. 물론 여자분도 힘든 게 있겠지만,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셔야 되는 게 한국 남자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자분들이 혼자 살면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나이 먹으면 더 어려워. 40대 어려우면 50대는 더 어렵고 60대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디어는 여자분들 편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미디어에 의존을 많이 하죠. 여자들이 원하는 얘기 해주니까. 미디어는 여자분들 편이 아니다. 여자분들 이용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여자분한테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요량으로 여자분을 잡고 있잖아요.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이거 아시기 바랄게요. 여자분 편 아닙니다. 편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니까. 자꾸 이상한 거 보여주고 있잖아. 뭐 결혼 관련 컨텐츠 보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각이 뚝 떨어지게 만들죠. 뭐 부부 갈등 프로그램 보면 오히려 갈등을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더 유발시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도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저출산을 장려를 해요. 저출산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TV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올바른 가치관을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남녀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잘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